예, 오늘은 시장조사론 제4강 순수 실험 설계에서 실험의 타당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외생 변수의 통제가 어려운 상업적 연구보다는 학문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을 한다. 실험과 관련된 변수의 통제 및 대상의 무작위화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외생 변수의 통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 세계에서보다는 연구실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뽑힌 실험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연구를 실시한다라는 거죠. 실험 집단은 실험 변수의 도입 전과 후에 결과 변수값을 측정하고, 측정 집단은 실험 변수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 집단과 같은 시기에 결과 변수 값을 2번 측정하여 통제 집단의 결과 변수 값 차이를 외생 변수 효과라고 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실험 변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그 밑에 적어 놓은 그 표를 보면 EG는 실험 집단이고 CG는 통제 집단이죠. 그래서 R은 무작위 할당을 한다라는 거죠. 랜덤 샘플링으로 해서.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그 실험 그 측정을 하고 O1, O3를 측정을 하는데, 실험 집단에서는 노출을 한번 시키죠. 그리고서 O2 값을 얻고, 통제 집단에서는 노출을 시키지 않고 O4 측정을 하죠. 그래서 결과 변수값 측정을 해서 그 차이, 실험 결과 차이 O2에서 O1을 빼고 Q4에서 Q3를 빼고 그 차이를 끼리 또 빼주면 실질적으로 순수한 실험 변수 효과를 측정하는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결과 변수 측정이 실험 변수의 효과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제거하기 어렵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효과는 3강에서 설명 들었죠. 시험에 대한 노출, 시험을 한번 법으로서 다음 시험에 그거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 효과를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2022년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이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 이게 두 번째인데, 앞의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에서 하였던 사전 측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두 집단의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을 함으로써 두 집단 모두가 외생변수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실험 결과의 결과 변수는 실험 효과와 외생 변수의 효과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이고, 통제 집단 O2는 단순히 외생 변수만 작용하여 얻게 되는 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실험 효과는 두 집단 간의 결과 변수 값을 차이로 계산하여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는 결과 변수에 대한 사전 측정이 없기 때문에 실험 변수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아까는 무작위 추출하고 측정을 한 번씩 했죠. 측정을 O1, O3 측정을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이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에서는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측정을. 그리고 바로 노출시키고 O1 값을 얻고 O2 값은 노출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O1과 O2 사이에 차감을 하면 그 결과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사후 실험 설계는 사전 측정이 없기 때문에 이 노출에 의한 측정 결과만 나타난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섞여서 나타난 건지 다른 변수도 작용해서 나타난 건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도 2015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죠. 이렇게 비슷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 설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작성해보고 이래 하십시오.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4집단 설계. 앞에서 설명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의 결합 형태로서 모든 외성 변수의 통제가 가능한 실험 설계다라는 겁니다. 선정된 4개의 집단 A와 집단 B는 실험 변수를 가하기 전에 사전 측정 O1, O3를 해서 하고 집단 C와 D에 대해서는 사전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집단의 A와 집단 C에는 실험 변수 X를 가하고 집단 B와 집단 D는 통제 집단으로서 실험 변수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A, B, C, D를 주어져 있고 다 무작위 R, 무작위 배정 방식을 했죠. 그런데 A 집단, B 집단에는 O1, O3 사전 측정을 하죠. C 집단, D 집단은 사전 측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A 집단, C 집단은 노출을 시켜요. 그 결과 값들을 O2, O5에 이 노출시킨 것, 노출시키지 않은 O4, O6 값을 측정을 해서 실험 결과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생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한 그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실험 설계 방법에서는 불가능한 각종 외생 변수의 영향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집단의 통제가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용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완벽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연과학이라든가 이쪽 임상시험, 의학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런 방식을 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실험 설계와
순수 실험 설계의 서로 상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험 설계 방법들을 서로 절충해서 극단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 설계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집단 사전사후 실험 설계라는 건데,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험 대상자를 각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험 설계다라는 거죠. 이 실험 설계를 이용하면 우발적 사건이나 주시험 효과 등과 같은 외생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으나 집단이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표본의 편중이나 표본의 회귀 같은 외생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R 글자가 없죠. 표본이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본이 편중된다. 특정 표본이 과다하게 포함이 될 수 있다든가 통계적 회귀, 그렇게 그 통계 그 표본이 편중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통계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그 외생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보다는 실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타당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 문제가 2020년도에 기출문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한번 그대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두 번째, 시계열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실험 조건상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실험 대상에 대하여 실험 변수를 도입하기 전과 후의 반응을 나타내는 결과 변수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이들 간의 차이로 치료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임상 실험 같은 때 이런 거를 좀 사용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노출시키고 또다시 한번 측정을 하고, 처음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측정을 하고 실험을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간격으로 또 한번 측정을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효과라든가 신약 효과 이런 걸 측정할 때 이런 것을 종종 활용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 실험 설계입니다.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없고 실험 변수의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실험 변수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실험 결과를 측정하는 설계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 시계열 실험 설계라든가 반복 실험 설계는 모두 동일한 실험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앞에 시계열 대상은 한 번 노출시키는데 반복 실험 설계에서는 재실험을 한다. 그러니까 실험 노출을 반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험 결과를 실험을 노출시킬 때마다 그 측정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발생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반복 실험 설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로 임상 시험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실험 설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실험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타당성의 정의는 한번 보겠어요. 인과관계 연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실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험 설계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느냐, 이론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이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 보장될 때 실험의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이 보장이 돼야지만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적 타당성은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 적합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여 실제 사회 현상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가? 일반 사회 현상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외적 타당성이라고 하고, 내적 타당성은 실험 결과, 실험 결과, 실험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설계하고 수행하였는지, 방법을 제대로 하고 정찰을 제대로 따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외생 변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되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외생 변수를 잘 통제하고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얼마나 잘 영향을 미치는지 잘 분석하고 조사되었는지 이런 방법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내적 타당성이다라는 거고요.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으며 연구자는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실험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적 타당성을 높이면 내적 타당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내적 타당성을 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내적 타당성을 올릴 수가 있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도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서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타당성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또 한 번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4강까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계속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했더라도 이 기출문제를 꼭 작성해 보십시오. 이해하는 거와 쓰는 능력은 다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은 4강을까지 했습니다. 다음 5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